코로나19 때문에 전 국민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드디어 백신이 나왔지만 코로나19 백신은 새로운 형태의 백신이라 우려와 염려도 매우 커요. 네. 기존 백신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우선 지금 만들어진 코로나 백신 중에 이전에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형태의 백신은 DNA 백신 그리고 mRNA 백신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쉽게 생각하면 바이러스의 일부분을 만들어내는 그런 유전체를 우리 몸 안에 넣어주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몸에서 면역체계가 생기도록 하는 형태의 백신이고요. 또 하나의 큰 차이점은 기존에는 하나의 백신이 만들어지는데 거의 10년에서 20년이라는 굉장히 긴 시간이 걸렸는데 이번에는 코로나 사태라는 좀 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1, 2년 이내에 이 10년에서 20년 동안 이루어졌던 연구들을 조금 빠르고 굉장히 집중적으로 진행을 해서 개발이 빨라졌다는 차이가 좀 있겠습니다. DNA, RNA 백신이라 우리 몸의 DNA를 변형시키지는 않는지 불안해하는 분도 있어요. 네네. 일단은 그 바이러스의 모든 전체 유전계 서열을 다 몸에 넣어주는 게 아니라요. 우리 몸에서 면역 체계를 일으킬 수 있는 일부의 유전자만 넣어주는 거이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몸 안에서 생기거나 우리 몸의 유전체를 바꿀 거라는 이런 염려는 조금 넣어주셔도 괜찮고요. 실제로 우리 몸 안에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유전체를 만들어내는 방식과 굉장히 유사한 방식이기 때문에 현재 그런 백신들이 몸 안에 DNA, 우리 몸에 있는 염기 서열을 변화시키거나 이런 위험성은 없다고 보셔도 괜찮겠습니다. 백신마다 보관 온도와 접종 방식 등이 많이 달라요. 왜 그런가요? 앞에서 한번 설명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백신이 만들어졌고 그러한 형태들에 따라서 즉 백신을 만드는 방법에 따라서 보관 방법이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우선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mRNA 백신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대로 RNA라는 유전체를 우리 몸 안에 넣어주게 됩니다. 근데 그 RNA라는 유전체는 굉장히 외부 환경에 취약하고 RNAase라고 해서 RNA를 분해시킬 수 있는 그런 효소들에 대해서 잘 분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존해 줄 수 있는 이제 지질 복합체라는 것으로 둘러싸서 우리 몸 안에 넣어주게 되거든요. 그렇게 유전체의 안정성을 지키기 위해서 일정한 냉동 보관, 일정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냉동 보관 같은 시스템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이외에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나 아니면 얀센처럼 아데노바이러스라는 기존의 바이러스 벡터를 이용하는 이러한 백신 같은 경우에는 mRNA 백신이나 DNA 바이러스 백신과는 또 다른, 오히려 그것보다는 조금 더 쉬운 환경에서 보관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남들 맞는 거 보고 나중에 맞겠다는 사람도 주변에 참 많은 것 같은데요. 아마도 백신 부작용이 오래돼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 네네. 백신 꼭 맞아야 되는 걸까요? 우선은 개발 속도가 빠르기는 했지만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나온 데이터들을 봤을 때 현재 이제 여러 나라에서 승인을 받은 그런 백신들에게서 특별히 크게 위험할 수 있는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이제 예방접종을 시작한 나라에서 예방접종 이후에 발생한 여러 가지 부작용들에 대해서 조사를 했을 때에도 그 예방접종 자체에 의한, 즉 예방접종과 관련이 있는 그러한 부작용은 아니었다라는 보고들이 대부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데이터들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되고 승인을 받은 백신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불신은 사실 좋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게다가 특히 내가 만약에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고령 환자이거나 이런 위험군인 상태에서는 나를 위해서도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가족분들을 위해서도 예방접종은 맞는 게 좋다고 저는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질문은 좀 조심스러운 질문이긴 한데요. 일각에서는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감염내과 전문의로서 교수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최근에 또 변이 바이러스들이 나오면서 각 예방접종의 효과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좀 많은데요. 아마도 아직 단정 짓기는 이르지만 이렇게 반복적으로 변이가 생기고 하면서 아마 인플루엔자처럼 매년 혹은 뭐 특정한 이런 시기에 따라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앞으로 계속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우리는 그거에 대한 적절한 예방접종, 그 다음에 후에는 치료제 개발까지 하면서 아마 인플루엔자와 비슷한 질병처럼 계속 유행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개인위생을 잘 지켜서 감염병이 많이 줄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네네네. 정말 그런가요, 교수님?
네, 이제 손 씻기라던가 마스크 착용을 굉장히 잘해주시면서 사실 매년 겨울마다 인플루엔자 환자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전국적으로 봐도 환자 수가 굉장히 적고 개인적으로 사실 저는 아직 한 번도 환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전염이 되는 감염병을 내 스스로의 개인 위생을 잘 지켜주신다면 앞으로도 많이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너무 무거운 얘기만 나눈 것 같아서 가벼운 질문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교수님은 감염내과를 선택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사실 학생 때부터 내과는 당연히 하고 싶었고요. 내과 안에서 어떤 분과를 선택할지가 고민이었는데 레지던트 생활을 하면서 감염내과 파트를 돌 때 사실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환자도 너무 어렵고 사실 뭐 세균, 곰팡이, 바이러스 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힘들긴 했지만 그만큼 공부할 것도 많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그러니까 내가 사람의 전체를 좀 파악할 줄 알아야 되는 과라구나 라는 것들이 좀 매력적으로 느껴졌고요. 그리고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환자한테 그러니까 말씀드리기 되게 좋아하는 게 이제 저랑 더 안 보셔도 됩니다. 저랑 이별하셔도 됩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요. 그러니까 감염병이라는 거 모든 감염병이 그런 건 아니지만 치료의 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과 질환들 중에서는 장기간 환자분들이 관리를 받으셔야 되는 질환들이 있는데요. 감염 질환 중에서도 물론 그런 게 있기는 하지만 완치라는 개념이 다른 내과보다는 조금 많이 있어서 저는 그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오늘 코로나 백신 관련해서 궁금한 점을 교수님이 쉽게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국민분들이 잘 해주신 것처럼 철저하게 개인 방역 수칙을 지켜주시고 또 원활하게 백신 예방접종이 잘 진행이 되어서 하루빨리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오는 날을 저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